그는 모든 것을 가진 듯 했습니다. 성공한 사업체, 호화로운 주택, 고급 외제차,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 35의 나이에 이미 많은 이들이 평생 이루지 못할 부와 명예를 손에 넣었습니다. 매일 밤 화려한 모임에서 그를 둘러싼 웃음소리와 건배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사업이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았고 그의 재산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주변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친구들이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으며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불행한 경험이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던 가짜 친구의 특징과 그 위험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가짜 친구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되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최진우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크게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취미로 개발해온 앱이 대형 투자자의 눈에 들어 엄청난 투자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고 대중교통 대신 외제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의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던 지인들이 갑자기 그를 찾아왔고 학창시절 친구들, 먼 친척들까지 그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우는 이런 관심이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곧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모임이 이어졌고 그는 항상 계산대 앞에 서 있었지만 그것조차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뻤기 때문입니다. 진우야, 내가 대단한 일을 해냈어. 우리는 항상 내 잠재력을 믿었다고. 고등학교 동창인 경민의 말에 최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경민은 학창시절 그를 거의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 형, 요즘 주식시장이 불안하던데 제가 아는 확실한 정보가 있어요. 형이랑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대학 후배라고 자신을 소개한 태준의 제안에 최진우는 흔쾌히 수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이런 새로운 인간관계가
진정한 성공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진우의 앱 회사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투자자들이 하나둘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고, 그의 재산 상태도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경민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태주는 그가 투자한 돈이 안타깝게도 시장 상황으로 인해 모두 사라졌다는 메시지 하나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혼자 남겨진 고급 아파트에서 최진우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관계, 모든 친구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깊은 혼란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때 최진우의 인생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옆집에 살던 노인 김현철 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현철 씨는 최진우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웃사촌인데 요즘 잘 지내시는지 걱정돼서 들렀습니다.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까 해서요. 낯선 노인의 따뜻한 제안에 최진우는 당황했지만 무작정 거절할 수 없어 승낙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최근 겪은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김현철 씨는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은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안타깝군요. 하지만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미 2500년 전에 가짜 친구의 특징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최진우는 갑작스러운 불교 이야기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조언이든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불교를 깊이 믿지는 않습니다만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지혜를 남기셨죠. 김현철 씨는 최진우에게 부처님이 설하신 가짜 친구의 4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짜 친구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셨습니다. 첫째는 취하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재물, 지위, 영향력 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취하며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주는 척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여러분과 교류합니다. 최진우는 태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가 있다며 접근했지만 결국 그의 돈만 노렸던 사람. 둘째는 말만 하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대해서만 좋게 말하고 미래에 대해서만 약속하지만 현재 필요한 도움은 주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이유를 대며 도울 수 없다고 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모른 척합니다. 경민이 생각났습니다. 항상 과거 이야기만 하고 다음에 꼭 한턱 쏠게라는 말만 반복했던 그는
정작 최진우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아첨하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하든 올바른 일을 하든 무조건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비난합니다. 진정한 조언이나 비판은 절대 하지 않죠. 최진우는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역시 진우는 다르다며 무조건 동의했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락으로 이끄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을 술자리, 도박, 유흥 등 탐욕과 집착의 길로 이끕니다. 자기 절제보다는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낮에 돌아다니기, 유흥가 출입, 도박, 게으름에 빠지게 합니다. 최진우는 자신을 항상 화려한 파티와 술자리로 이끌었던 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것이 결국 회사의 문제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김현철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친구의 4가지 유형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돕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방심할 때 보호해주고 재산을 지켜주며 위험할 때 피난처가 되어주고 필요할 때 기꺼이 2배로 도움을 줍니다. 둘째는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비밀을 신뢰할 수 있게 지키고 여러분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으며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셋째는 이로운 조언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을 악에서 멀어지게 하고 선한 일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천국길로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하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실패를 기뻐하지 않고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막아주고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최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주변에 진정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정한 친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특히 제가 지금처럼 더 이상 부자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닌 상황에서요. 김현철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보세요. 그러면 진정한 친구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최진우의 삶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모임이나 허세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작은 인연들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 한명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우야,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야 들었어.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최진우는 놀랐습니다. 한명수 선배와는 졸업 후
몇 번 연락한 것이 전부였고, 그가 부자가 되었을 때도 한 번도 접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배,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데 내 기술이 필요해.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물론 처음부터 많은 급여를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최진우는 김현철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사람. 그는 한명수 선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현철 씨도 최진우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차를 마시며 삶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고, 최진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최진우와 한명수 선배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그들은 작지만 탄탄한 회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최진우 주변에는 많지는 않지만 진실된 관계를 나누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최진우는 우연히 길에서 경민을 마주쳤습니다. 경민은 잠시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활짝 웃으며 접근했습니다. 진우야, 오랜만이다. 듣자 하니 너 요즘 다시 잘 나간다며? 우리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최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경민아, 반갑다. 하지만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하자. 그는 더 이상 가짜 친구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 그는 김현철 씨와 한명수 선배와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세상을 돌아다녀도 자신보다 더 사랑할 만한 사람은 찾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이를 해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현철 씨의 말에 최진우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도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우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돈이나 성공이 아닌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의 질로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많은 친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 명의 진정한 친구와 함께하는 삶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최진우는 작지만 안정적인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 진정한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에 위기가 찾아올 때도,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들은 항상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이제는 많이 연로해진 김현철 씨가 최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진우 씨, 지금 행복한가요? 최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은 적게 가졌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느낍니다. 김현철 씨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승리는 증오를 낳고 패배한 자는 고통 속에 살지만 승리와 패배를 모두 초월한 평화로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최진우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과 실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본질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가르치신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히 친구라고 부르는 이들이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취하기만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친구들인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가짜 친구를 경계하고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베푸는 대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자신이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 곁을 지키는 진정한 친구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진정한 우정은 평생 지속되는 가치입니다. 최진우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발견하기 위해 반드시 비극적인 상황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진정한 의미의 우정을 깨달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를 알아보는 지혜, 그리고 스스로 진정한 친구가 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친구에 관해 남기신 또 다른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절반의 영적 삶이 아니라 전체 영적 삶이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짜 친구의 특징과 진정한 친구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우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